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최종 권고안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공론화를 통해 나온 최종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길고도 긴 시간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가 5일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민 참여단에는 320분이 지금 참여를 하셨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행정구역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형태의 3개 체제안이 1순위로 이 도민 참여단께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뭐 과정도 쭉 지켜보셨습니다만은 이 결과까지 나온 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 도민 여러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제주도나 어떤 의회에서 실시한 그 공론화 과정이 아니고 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고 네네. 한 15분의 전문가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예. 그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설계했고 과업 지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한 10여 개월간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는 있는데 기초 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도민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의 그 기초 단위까지의 어떤 그 행정의 침투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주민 밀착 행정이 좀 사라졌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 요인들을 그 지자체를 선택함으로써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3개 구역이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 됐더라도 이제 권고안에 담기게 될 내용이겠는데 3개 구역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인데 이제 인구가 한 25만, 24만, 한 18만 이렇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제 서귀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나 면적, 세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 균형을 요구하는 그런 쪽이 조금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도에선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제 도정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처음에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왜라는 그 단어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교수님께서도 중간중간 의견을 내주셨었는데 이 결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우리 진행자께서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하실 때 길고 긴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행 체제 2006년 7월에 출범한 이 체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됐느냐면 약 30-40년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라는 곳이 주민자치 또는 주민밀착형 이런 출발해서 제주를 특별자치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70년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제주에 자유무역항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제주라는 곳을 국가와 다른 지역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정말로 이게 법으로 확정된 것이 91년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입니다. 그게 10여 년 지나서 나온 게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의 법을 봐보면 종합계획을 봐보면 2001년에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지금 행정체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석수 이민태 건설부 장관이 서명을 하는 거기에 행정체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행에 있는 체제보다는 단층제 위주로 하고 심지어 시장 군수 임명까지 이런 안을
2002년에 확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2006년 출범한 이 모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아주 잘 아십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시군이 폐지되면서. 예. 이 과정이 매우 길었고 그만큼 논란이 있으면서 도민사회에 충분한 어쨌든 이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만든 40년간의 어떤 역사적인 이 제도를 단 1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예. 도지사 권한이 강화됐다. 그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자고 하는 문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주도적으로 받아서 우리 제주 경제를 지금과 다른 경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이 완전히 지난 1년 동안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소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소감인데 너무 깊은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민기 교수님하고 이 국제자유시 할 때부터 뭐 시작할 때부터 저도 제도 개선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한 7%, 8% 하던 그런 고속 성장하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때는 중앙정부 주도,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단순화, 뭐 효율성 이게 지배하던 시대인데 예. 이제 저희가 뭐 1년 만에 이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2010년부터 참여하셨다시피 예, 예. 이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정의 효율성을 부르짖었지만 행정의 효율성은 이제 그 도지사가 이제 단일광역자치단체인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희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밀착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부의 요구를 거슬 수는 또 없는 반면에 예. 이제 세계화나 이런 또 선진 그 좀 구조에 저희도 예.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도지사가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늘 항상 이렇게 내부에 이런 의사결정의 뭐 틀이 아니라 좀 하나의 원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극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정책 경쟁도 일으키고 예, 또 예. 시군 간의 복지나 분권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요구도 수용하려면 이 그 행정 체제가 갖는 우리 특수성만 옛날에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층제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효율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예, 예.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데 아주 잠깐만 예, 예. 제가 하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2010년 이후부터 이번 논의 이전에는 특별자치 체제라는 것을 유지하는 그 안에서 어떤 모형을 모색해 볼까 예. 이런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2006년 이전 체제를 복원하자는 이야기죠. 큰 차이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 특별자치 체제라는 거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제 국제자유시 조성을 위해서 산업특례를 많이 받아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분권 특례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한 4,660건, 지금 한 5천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10%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산업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특례는 도지사가 이제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우리에 맞게 뭐 교통, 뭐 문화, 복지 뭐 이런 부분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건데 예, 예. 그런 특례들을 고스란히 뭐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 시군과 도 간의 관계 문제는 그냥 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부적인 행정 시스템을 고치자는 것이지 그 외부적인 중앙정부와의 도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재정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치제도, 그럼요. 중앙정부와의 제도, 그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주민 편의를 위한 세부적인 부분을 갖다 좀 손을 돈다. 우리가 특례를 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골격 유지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은 그것이 특별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 행정안전부 예. 차관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차관 이야기입니다. 이름까지 언급을 하셨네요. 예,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거니까 예, 이미 예.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과거로 분권 돌아가면 특례와 아니 제 이야기까지 관련된 들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네.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부분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당초의 정책 목적과 다른 것이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소감을 묻는 서론을 시작했는데 바로 본론들로 넘어가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나온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논의가 진행됐고 문제의식은 좀 다르더라도 지금 도민 참여단께서 수기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의견들을 좀 모으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단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민기 교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셨었는데 대안으로서 이제 그 부분은 35%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민들께서 이런 그 참여단께서 선택을 하신 이유는 지금 행정체제 속에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그 권한이 집중되고 밑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투영된 건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닐까요? 뭐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예. 그 제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 모형이 그나마 낫다라고 본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모형은 특별자치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 특별자치 체제와 기초를 부활하는 과거의 모형과 이 둘 간의 선택에서 저는 특별자치 체제 내에서 유지를 한다면 행정시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이 아닙니다.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완전히 행정 중심으로 흔히 여기서 관주도로 예. 기초 부활이라는 것이 전파됩니다. 2005년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만 해도 시장, 제주시장, 북제주 군수께서는 그때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행이 있었고 서귀포시장, 남제주 군수 이분들은 그 행정 권력을 또 이용하고 주민들과 같이 지금의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정과 시군이 완전히 그때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도 들어가고 권한쟁의도 들어갔죠. 하지만 지난 5, 6개월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안이 위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명확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제대로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예. 당장 3개 시군이 기초가 되면은 쉬운 얘기로 지금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예.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3개 시군이 되면 내가 따로 나가서 살겠다는데 따로 나가서 살면 내 살림 내가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느냐 예. 단 한마디도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의가 증진된다. 내 비용을 생각해야죠. 내가 쓸 돈이 얼마인지. 당장 서귀포 시민은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서귀포 시민 18만 명입니다. 서제주 27, 동제주 한 24만. 예. 그러면 현재는 재정 구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크게 60대 40이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서귀포시가 약 36을 씁니다. 제주시가 64를 쓰고. 그런데 인구는 서귀포시가 2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새로 생긴 동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여전히 서귀포시에 그렇게 밀어주겠다라는 그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안 맞다는 말씀 안 맞는 같은데.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단 한마디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세계로 나눠 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도민들이 그걸 만약에 안다면 서귀포시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미흡한 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게 관주도였고 그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관념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말로 좀 요약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제가 첫 부분에 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말씀드린지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금 37차례 회의를 했어요.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을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쪽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기초지자체를 하는 골고루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아까 관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이 들어가려고 해도 다 거부를 하십니다. 왜 도지사가 저런 말을 해? 밖에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시고 저도 한 위원입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혀 밖에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
도민참여단의 책자를 만들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뭐 온라인 교육자료를 만드는데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책의 그 토시 하나까지 고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관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실 수밖에 없던 게 예. 위원님들조차도 행정시장 직선제 하면 이게 곧 어떤 지자체 모형인 줄 알고 계세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직선하는 거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시장을 뽑으면 지자체가 생기는 거네. 이렇게 한 게 지금 지난 10년간 이제 그 귀가 닳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뭔지, 왜 차이가 있는지, 왜 의회를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지 예, 예.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도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의 축소판인 도민참여단 300명을 저희가 리크루트를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연령, 성별, 지역 이런 걸 작은 제주도 표본을 만들어서 한 6개월간 이래 진짜 심화 학습을 시켜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정 분야 아까 세계 시군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남겨둔 부분이 아까 권고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중앙 정부를 가서 설득하려면 그렇죠. 실행 방안이 필요할 거니까 예, 예. 이제 재정 분야, 기관 구성 다양화 분야, 그리고 입법 아까 법령 체계 분야 이런 사무 배분 이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 서귀포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17개 시도 중에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그 교부세라는 걸 해서 예. 재정 형평성을 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우리도 제주도가 만약에 시군이 생기게 되면 열악한 데는 그런 재정 형평 기능을 가지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뭐 공동과세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희들은 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네. 잠시만 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민 공론화 조사 때 예. 수기 공론화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재정 같은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하신다. 이거는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근데 혹시 체제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부터 나올 수가 있나요? 몇 군데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아니면 되는지 잠깐만요. 아직 정하지도 않 지금 않았기 아니죠. 3개 구역, 시군을 부활하고 예. 네. 3개 구역으로 나눈다. 4개 구역으로 나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 저한테 하라고 해도 합니다. 경우의 수는 다 나올 수 그럼요. 있으니. 예. 저한테 하라고 해도 당장 나옵니다. 지금은 그 시군세에 맞게 만약에 시군이 생기면 시군세에 맞는 규모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자체 지방세만 아니고 이제 교부세 제원 비슷한 성격, 국고보조금 비슷한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재정을 꾸리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시군구가 있는 그 기초 살림살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자. 대해서 지금의 현행의 서귀포와 제주시의 어떤 배분 비율을 영속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예. 하신 건데 그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선 균형 발전 효과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필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이란 단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 부분 없이 단순 계산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늘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조정제도, 공동세 과세. 이건 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입니다, 현재. 앞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 같은 경우를 이미 예상을 하고 도민 공론화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서귀포 시민은 보면은 야 지금은 내가 약 40%를 받는데 인구는 30%가 안 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세 개로 나눠지면 과연 현재 받고 있는 재정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미 27만, 24만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 재원을 서귀포시로 넘겨준다? 예. 그건 가상적인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부분에서 조정교부금하고 이제 서울시 같은데 이제 공동과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편중되는 세원이 있습니다. 어느 동제주시나 서제주시 어디에서 세원이 집중돼서 그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그 재정 형평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반드시 도에서 확보를 해서 재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배분 효과들을 가지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주특별법을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정비할 과제가 많아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게 어쨌거나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보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지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또 수기 토론회를 하고 나서 도민 참여단의 그 설문을 보면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행정시장 직선제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번 수기 토론 그 이후에는 좀 낮게 나타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역안이었었는데 지난 행정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1순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3개로 나누는 그 안이 1순위로 나온 거 보면서 도민 그 수기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 좀 많은 토론을 하시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 뭐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도민참여단에서 하는 수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변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3개 구역보다는 4개 구역이 선호도가 좀 높아서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하고 수기가 틀린 게 뭐냐면 여론조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한번 질문지를 그렇죠. 던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느낌을 한번 단답형으로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는 네네. 거니까. 이 수기 과정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됐는지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그동안의 성과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제주도가 단층제로 했는데 이게 왜 그 행정시장 직선제와 이 기초자치단체 그 모델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개와 4개 구역, 5개 구역 하면 어떤 구역을 우리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나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걸 했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시켜 드렸어요. 그 수기 과정의 한 그 방법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수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쨌든 3개 구역은 좀 균등하게 배분되다 보니까 이제 시군 지역으로 나누면 군 지역이 이제 동군 서군이 되면 좀 이제 그 어떤 그 농촌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농 통합형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한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있는 상태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와 수기 토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예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아까 사실 너무 관주도로 하면서 정보가 좀 편향됐다는 취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 여론조사는 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전체 모수를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수기 공론화는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했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 부활론자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저처럼 특별자치체제를 유지하자 하는 사람.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누구도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나가야 됩니다. 도민 공론화에, 수기 공론화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저처럼 이렇게 저는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공정하게 수기 공론화에 제시됐을까? 저는 그 점도 의심을 합니다. 오히려 표본수를 늘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수를 찾아가는 일반 여론조사가 훨씬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수기 공론화하는 것은 도민 대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수기 공론화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체제 개편할 때도 약 300명 8월 하순경에 도청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그때 결과는 전혀 발표를 안 하셨어요. 어떤 모형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2위는 누가 하든지. 그리고 그거 없이 단순하게 2개 모형 결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것은 발표를 안 합니까? 용역진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요즘에 공론화에서 했죠. 요즘에 어떤 분이 이런 의구심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당장 대답해 드릴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1순위, 2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 표 선호하는 2개를 선택하십시오 하니까 선호한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위가 매겨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나온 게 공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예. 두 개 모형을 그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예. 도민참여단이 한 8월 달이니까 그때 한 3개월 정도 스터디 할 때니까 그때는 이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수기가 만약에 예, 이제 예.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그 행계위에서는 그때 결정하지 말고 그건 후보 대안 2개만 도출하게 하고 이제 최종 결과 할 때 그걸 한 10월에 했는데 한 달 늦춰서 1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네.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연구 영역에서 6가지 모형 중에 특별자치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게 예를 들면은 시장 예고제하고 시장 직선제입니다. 이 모형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외됐죠. 1, 2순위.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 부활하고 예. 시읍면 자치 이 안이 있었죠. 그런데 예. 8월 한 20일경에 있었던 도민공론화에서 2개 안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확실히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이라는 게 2개 안에 포함이 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발표를 하셨어요. 연구 보고서도 있고. 예. 그런데 그때 그 안만큼은 예. 예를 들면 2개 했는데 가장 많은 안이 2개 선택이 됐으면 이게 얼마 됐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얼마 됐다. 이게 나와야지 도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안이 우리 도민들이 선하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빠졌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잠깐 얘기 듣고 그러면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2개를 먼저 도출했다고 한 게 이제 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하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이게 연구 영역에서 이제 6개 모델 중에 읍면동 예. 직선제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나 아까 행정시장 입법 예고제. 행정시장 입법 예고제. 사전 예고제 예. 그게 빼졌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그 행계위에서 그 계속 그 진단을 하고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예. 연구 영역진에서는 그 2개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행계위에서 이걸 논의하는데 이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해보니까 네네.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 카테고리에 분명히 들어있고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여론에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넣고 그래서 논의를 좀 해보자. 같이 넣고 가자 해서 6개를 다 들고 왜냐면 도민참여단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압축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런데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6개에서 그 결과를 한번 잠시만요. 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6개에서 이런 거죠. 6개를 들고 가서 예. 이제 도민참여단에서 예. 2개의 우선 되는 거를 2개만 골라 주십시오. 그러면 예. 나중에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한 게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거 그 저도 좀 사연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네. 이제 뭐 6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시읍면 시군구 얘기 나왔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럼 나중에 또 행정시장 직선제도 넣고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논의가 진행됐던 그건 여론도 건데. 수용한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이야기 아까 중간에 끼어든 거는 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논의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으니 예. 이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공론화에 예.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공론화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 만족도 네. 조사를 보면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이죠. 92.5%가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모수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기에 대한 생각이 그 다르신 안에 거는 계신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아니 그건 아니죠. 일인데요. 그러면 예. 진행자께서 나중에 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H 리서치가 하는 예. 공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했었고 네네. 경기에도 했었고 네. 다른 만족도는 얼마쯤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92라는 것이 아, 예, 예. 92라는 숫자가 다른 데는 95가 나왔을 수 예, 있고 예. 90이 나올 수 있는데 92라는 숫자는 이게 알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일이 남았고 또 앞으로 그 일정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 네. 지금 도민참여단에서 선택을 한 그 결과를 토대로 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 용역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법 방안이라든지 사무 배분, 그러니까 예. 새로 기초가 생기면 다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그 서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배분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실행 방안하고 지금 또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가 이제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예. 주민 투표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투표용지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예. 이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연말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권고안을 이제 행계위에서 제주도지사한테 권고하는 시기는 내년 연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네. 계속 좀 보류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법은 법이고요. 예. 이제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예. 그 내용에 대해 시기나 절차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연구 용역이니까 과정을 정하는 예, 그 걸로. 과정을 미리 정해서 예, 예. 나중에 법이 되면 그리고 실행 정부와 협의가 되면 예. 그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에서 주민투표가 좀 가능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네. 권고안이 도출되면 이제 도지사에게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도정에서는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더해서 도정에서 좀 다른 의견을 더 덧붙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행계위에서 권고안은 그렇게 준비될까? 저도 행계위원인데 예.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3개 구역과 4개 구역이 있다 그러면 예. 3개 구역이 많이 나왔는데 이 3개 구역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사무배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또 조직과 그 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 네네.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다. 장단점. 그리고 4개 구역을 제안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서 예, 예. 제안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이제 또 다른 숙고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 결정을 또 하는 시기가 예, 좀 상당 기간 좀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 도민 권고안 외에 좀 더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니 그 안의 내용을 예. 이제 보완적으로 보완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주도 안에서의 과정인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행안부를 넘어야 되고 또 국회를 넘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좀 법사위에서 계속 그 주민투표부터 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망을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다만 저는 이 추진 과정에 사실상 그 전망이라는 것이 대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예. 대국회하고 관계고 저는 그 점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기초 부활을 찬성을 하든 안 하든 특별자치 체제를 유지하자 이 안을 뭐 얼만큼 강렬하게 예. 강하게 요구하든지 이걸 불문하고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 음. 이쪽에서는 최대한 예. 우리 특별법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 안에서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이냐는 도민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예.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법사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는 뭐 이렇다. 예. 이렇다고 해서 이게 어렵다. 뭐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제주도민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에서는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우리 결정권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주특별법 481개 조문, 1600개 항 중에는 정말로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이거 하십시오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우리 JDC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영어 교육도 있는 국제학교 모두 반대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온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저는 이 결정권에 대한 특별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예. 행정시장을 추첨을 하든 뭘 하든 뭐 5개 시군을 부활하든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지향점은 그렇게 두되 지금은 예. 이제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그렇죠. 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그 행안부 얘기하셨는데 행안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죠. 나오고 예, 있으니 설득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결정권을 우리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 지방자치의 부분을 좀 근본적인 어필을 해라. 정신이고 예, 예. 특별자치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입니다. 예. 지방에 맡기겠다는 게. 알겠습니다. 자, 도정에도 사실 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좀 수월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돼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계획이라던가? 뭐 전망은 진짜 국회 예. 입법자들이 이제 내놓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행인 것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주도 도민들 예. 뭐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편해하는 사항이 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다면 행안부가 굳이 이제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관장하는 부처기 때문에 예. 도민들의 뜻이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여야 막론하고 특히 이제 제주도의 예. 국민의힘 예. 여당 제주도당 위원장님이 직접 뛰실 정도로 법사위를 허용진 위원장께서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있다 정치권에선. 다만 이제 행안부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과연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시와 군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예. 지금 제주도법에 개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원래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하는 당사자는 행안부 장관인데 예.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거에 불구하고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그걸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게 예. 과연 이게 입법 체계상 맞는 거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문구에 대한 좀 협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주민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네네. 예, 거기다가 이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의무성을 더 집어 네. 넣는 것이잖아요. 그-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그 차관의 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였는데 제가 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얘기하시죠. 도에서는 예. 지난번에 행정체제 개편할 때도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도 이런 대안 이 기준에 이 판단 기준에 네. 정부 정책의 부합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 부활을 정부가 원한다. 이 정책이다. 예. 이렇게 발제자가 이야기했어요. 연구 책임자가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한 번도 그때까지 행정안전부가 그런 의견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국회에 우리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 개정이 올라가면서 그 수석 전문위원회 보고서에는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예. 두 번째, 고기동 차관 역시 주민투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시군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기사에 이분은 복층제라는 말을 썼어요. 복층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재설계해야 되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매우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국장님이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연 넘어가요. 설명하겠습니다. 그 예, 쉽게 좋습니다. 볼 부분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과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로 뭐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행체제로 갈 거냐 예.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이 제도 자체를 주민투표하는 절차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고 말씀드린 거고요. 고기동 차관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주민투표 결과로 그러한 결과가 시군을 설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여러 가지 이제 분권 특례 중에 조직 재정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논의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주민 이게 도민 우리 예.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작용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주민투표법에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예. 제주도지사가 그 요청을 해서 예.
행안부 장관이 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시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재량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그거를 요청하면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다. 예, 예.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굳이 이 이것을 넣어야 법안을 되느냐. 넣어서 예. 도지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예. 자기네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판단의 결과가 뭐 예스냐 노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주지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행안부 내에서는 이거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랑 또 이제 국회 논의가 있으니까 행안부 내에서는 제주 내에서 이렇게 행정체제를 좀 개편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복층제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은 좀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 단층제를 선택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예. 그 일부에서는 단층제가 전제 조건이거나 재정 뭐 제주도의 지위를 부여한 특례가 예, 예. 단층제로 인해서 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정부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주민투표할 때도 제주도민들이 단층제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단층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특별자치도가 시범이 안 됐느냐? 예. 그렇지 그건 않더라고요. 아니다. 시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뭐 진짜 필요해서 그 정부와 제도적으로 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면서도 예.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이 도민들의 요구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설득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일단 그 제동이 자꾸 걸리는 게 공교롭게도 다른 특별자치도 출신의 의원께서 좀 앞장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님이라고요. 예. 그 이름이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국회도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일단 뭐 그 행안부랑 먼저 좀 얘기가 잘 돼서 가져오라 아마 이런 식으로 그겁니다. 좀 얘기를 예.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대안을 가지고 예. 저희가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뭐 국회 양당 간사 그 법사위 소위에서 다루다가 행안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를 좀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가장 행안부 윗선에도 좀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직 협의 들어가지 않은 단계라서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만약에 소위가 열린다면 그 대안을 갖고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이 마련돼서 행안부랑도 얘기가 잘 된다면은 국회 통과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예, 행안부만 뭐 서로가 접점을 예.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지금 자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행안부가 이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단층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의 성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떨떠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행안부 차관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워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무리 논의가 잘 이루어져도 결국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거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예. 차관으로서 출석을 해서 정부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의견이 예. 이게 최초입니다, 사실상. 네. 그 전에 뭐 7월, 8월 우리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이고 국회 그 이후에는 상임위 과정에서는 또 예. 행안위 과정에서는 여야가 이제 합의한 부분을 존중한다 해서 왔는데 예. 이제 법사위에 와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게 예. 어떻게 행안부의 입장을 저희가 해석해야 될지 참 아직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산도 많고 예,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 안에서 일단 뭐 절대적으로 우리 제주도 안에서 의견이 정말 하나로 다 모아진다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정확하게 모여지지 못하고 한 뭐 55대 45 정도의 의견이 됐을 때는 또 이것을 국회나 행안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 시작하면서 이제 길고 긴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이번 오영훈 도전 출범하면서 공약대로 이게 처음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행정체제와 관련된 문제 논의들은 좀 있어 왔던 부분이고 과연 그것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피로감이 좀 높을 수 있다 보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글쎄 가타부터 어떻게 결론이 좀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1년 동안의 과정을 뭐 짧다면 짧은데 예. 뭐 도민참여당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수기 토론을 해서
해왔고 예. 그다음에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과거와 이 정책 환경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뭐 강원도 뭐 이렇게 출범했다고 말씀하시면 또 어떤 의견 주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출범하고 이제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자치의 어머니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과거에는 이제 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주특별자치만 있다 보니까 시군은 없는 게 특별자치도라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아예 규정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강원도가 2023년 6월에 출범하면서 예.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시 또는 군을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뀐 정책 환경 하에서 이제 제주도에 지금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우리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지금 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지금 뭐 이제 진행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셨고, 다만 그 논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좀 논의들이 일어난 거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서 제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이전에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내년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는데 예. 그 두 개 도가 왜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주민중심 행정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지방자치 이런 거 아닙니다. 먹고 사니즘입니까? 예,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접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예. 전북은 2중, 3중 차별을 받고 있다. 광역이 소멸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강원이나 전북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봐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고 이렇게 있다고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자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특별자치 하겠다고 하고 현재 기초로 다시 부활을 하자라고 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2005년, 6년 언론을 검색해 보면 전국신문도 기고를 합니다. 이건 획기적인 제도다. 아, 예. 지방의 지역의 자치의 어떤 갈등을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행정 수요 대응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이야기하는 효율성은 높아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겪는 문제,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예, 예. 만약에 이 제도를 만들면 또 불가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만시지탄 후회를 하겠죠. 저는 이런 점을 좀 우려하면서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마지막까지 나갔으면 합니다. 좀 고민해 달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시군을 두는 데 대해서 이제 만약에 생긴다면 예. 과잉 기대도 그리고 과잉 어떤 과소평가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데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체감을 할 것인데 예. 과거에 저희가 안 해본 바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여러 가지 그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업과 효율 그리고 분권과 어떤 집중화 이 부분을 적절히 좀 녹여내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17년 동안 운영해본 공과를 평가해서 예, 예. 아마 도민들이 이런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뜨거운 토론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기획 이슈 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